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이다.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당군조선에서 사용했던 말, 곧 우리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당군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한 우리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영어로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어를 하게 되면 프랑스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를 하면 중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체계, 또 사상을 테두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당군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기 전에 우리 민족은 우리말, 한국어를 더 오래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면 당군조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건국했는가, 그리고 당군조선 이전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환국이라고 또 일컫기도 하고 배달국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혹은 불어, 스페인어 등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면 주어와 목적어와 소수로 된 형태입니다. 영어는 그렇지를 않죠. I eat apple 해가지고 주어와 소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어떤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는 이라는 조사를 사용하죠. 그리고 너라는 목적어에는 를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어미가 또 이렇게 사용됩니다.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죠. I like you, I love you 해서 조사와 어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어는 주어에 이처럼 는, 가, 이, 은 등의 조사를 사용하고 또 동사에도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는 이중주어, 이중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귀가 잘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토끼는 귀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토끼와 귀가 이중주어가 되죠. 그리고 나와 귀가 이중주어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높임법, 존대어가 발달하는 것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님이 식사를 한다.
우리 존댓말이 있죠. 영어로는 그냥 심플합니다. Father, take a breakfast. 이렇게 그냥 높임, 존댓말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존댓말이 father이라는 말에도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또 해요. 주어가. 그리고 목적어에도 밥을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예, 식사를 이라고 한다든가 먹는다라는 말 대신에 드신다라고 이렇게 동사의 존대어가 또 이렇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존대어라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어떤 공경, 존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 사실은 단순한 존대어가 아니고 예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 예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로 발달을 하고 바로 이것이 또 평화의 문화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섯 번째,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그죠? 우리 가족한테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는 것이 되는 거죠. 주어를 또 생략하는 경우가 되고요. 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할 때 그냥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답하는 사람이 이거 1,000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냥 1,000원입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됩니다. 네. 또 굉장히 싸네요. 라고 하면 역시 또 주어가 또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래요 하면 역시 또 한꺼번에 이거 가져와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되듯이 주어와 목적어가 아주 자주 생략이 됩니다만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말, 한국어의 뿌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한국어가 한반도에서 생겼을까요? 어디에 생겼을까요? 평양에서 생겼을까요? 서울에서 생겼을까요? 대전에서 생겼을까요? 제주도에서 생겼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생겼을까요? 그런데 2011년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소요화 지역의 기장이라고 하는 곡물이죠. 네. 그 농업지역이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리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언어의 기원지라는 논문이 독일의 그 저명한 막스 프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에 마르티니 로베이츠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10여 개국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언어학자와 고고학자와 유전 생물학 학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진이죠. 이들이 결국은 이 알타이 어족, 우리 한국어가 속하는 것이 알타이 어족입니다. 알타이 산맥이 사실은 그죠? 이 아시아 우리 만주 지역으로부터 해서 중국을 거쳐 몽고,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이 이 알타이 산맥을 끼고 사는 민족들이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학자가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족의 기원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언어라는 것이 농경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가 점차 뻗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타이 어족의 기원지가 바로 9,000년 전에 서요하 지역, 네, 지금 지도에서 보는 이 서요하는 바로 발해 유역의 서북쪽이 되는 거죠. 네, 이 서요하 지역에서 기원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서요하 지역이 지금 그 발해 요하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9,000년 전에 이 한국어 알타이 어족이 처음 기원을 했고 신석기 시대에 원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약 5,500년 전에 분화를 하고요. 또 원시 몽골어와 퉁구스어가 5,000년 전에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시 한국어와 원시 일본어, 원시 몽골어, 원시 퉁구스어, 원시 튀르크, 돌고러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 2차 분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역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의 경우는 굉장히 형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적으로서 봤을 때도 민족적으로 봤을 때 오래전에 우리의 한 민족에서 갈라져 나간 민족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고족은 뭐 말할 것 없고요. 사실 일본도 사실 백제가 멸망하면서 건 1,000년 동안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따로 발전을 하면서 일본이 백제나 고구려 신라의 영향을 단절을 하면서 서기라는 일본 서기라는 책을 쓰면서 왜곡을 하면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왜곡해서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또 한 갈래입니다. 지금은 정말 일제와 또 임진왜란 등을 통해서 가장 미워하는 적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5,000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우리의 동포가 사실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면서 살았고 사실 일본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뿌리는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말 자체도 이 원시 한국어에서 이렇게 이제 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본 알타이 어족의 기원이 되는 요하 지역이 바로 중국의 요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알타이 어족의 기원일 뿐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진 세계 5대 문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을 알고 있는데, 이 단군 조선의 영역인 요하 지역에서 발해만 이 요하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유적과 유물은 세계 5대 문명의 버금가는 어쩌면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지닌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하 문명 지역에서는 이제 9,000년 전에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9,000년 내지 8,000년 전에 최초의 재배종, 기장, 그리고 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8,000년 전 최초의 옥 귀고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000년 전 최초의 적석묘죠. 7,000년 전 최초의 점을 친 뼈, 복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5,500년 전에 최초의 계단식 적석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수왕의 그 장군총 아시죠? 네, 피라미드와 같이 생긴. 네.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수많은 유적들은 바로 이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300년 전 최초의 칠을 갖춘 석성, 돌로 쌓은 성이 또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검 중에서 공격형 동검이 아닌 아름다운 비파 모양을 형상화했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 3,000년 전에 또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아시다시피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귀옥걸이라든지 옥귀걸이라든지 적석묘라든지 그리고 적석총이라든지 칠을 갖춘 석성, 돌로 쌓은 성은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유물, 유적이 발견된 요하 문명이 바로 단군조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문명이 꽃피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군조선 문명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 또 잠깐 언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BC 8,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토기 사용 이전에 어떤 신석기 유적인 예리코에서 다양한 유적이 유물이 발견이 됐고요. 또 기장이나 조 같은 곡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의례용 건물의 흔적이 있는 터키, 아나톨리아의 어떤 문명들을 보면은 우리 단군조선에 버금가는 그런 유적지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벽화에
사람과 이 동물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화 문명은 말씀드린 대로 BC 9천년 전에 빗살 무늬 토기의 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8천년 전이라고 하면 유화 문명이 1000년이 앞선 문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장이나 조를 재배한 정착 문화가 있고 벌써 그 당시에 옥으로 만든 귀걸이를 장식물로 이렇게 여긴 훌륭한 문화가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 그런 적성묘가 8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8천년 전에 이미 장례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 문명으로 알려진 단군조선 문명은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서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생긴 문명이고 문명사가들이 그동안 발표한 기존의 세계 4대 문명, 특별히 이제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계 4대 문명과 또 지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유화 문명은 바로 그러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 한민족이 거주하고 수천 년 동안 머물면서 문화를 일구고 문명을 발전시킨 이 발해 유화 문명은 세계 어떤 문화 문명보다 더 오래된 최초의 발명과 최초의 풍요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유물과 유적지가 대량으로 발굴된 발해한 유역의 유화 문명을 이해하려면 단군조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단군조선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상에 국가가 탄생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빙하기가 종식된 1만 년 전 인류는 수백만 명에 불과했고 수렵 생활과 채집 생활을 통해서 식량을 구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을 이뤄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류학자들이 부족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하면서 수렵 채취 활동을 하지만 친구 집단을 만들면서 1년에 평생에 걸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농경으로 이행한 이 신석기 시대인 BC 8000년경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는 아시아 서남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대에는 보리, 밀, 다양한 콩류의 탄화된 씨앗과 겨가 출토되었고 사육하는 양과 염소의 뼈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 대륙에도 BC 7000년, 6000년경에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황하 문명은 요하 문명보다 2000년 이상 늦게 발전된 문명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 단군조선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BC 3000년경,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는 BC 2000년경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이 세계 4대 문명뿐만이 아니고 위성 문명이라고 해서 인류 문명을 4개의 독립 문명과 위성 문명으로 분류한 문명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수메르, 아카드 문명으로 나누고요.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을 독립된 문명으로 분류하고 다른 문명들은 이 문명의 영향을 받는 위성 문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명, 일본 문명도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발해 안에 있는 요하 문명의 발굴로 인해서 아놀드 토인비의 이 분류를 뒤집게 됐습니다. 단군조선의 유적과 유물이 오히려 황하강의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섰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8,000년, 10,000년 이상 된 문화적인 어떤 DNA, 바로 그 DNA가 지금 오늘날 발화를 해서 전 세계에 BTS, K-컬처, 영화, K-무비 등으로 K-뮤직, K-무비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 문화 문명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수한 문화적 유전자 DNA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DNA를, 문화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도 단군조선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특별히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단군조선에서 사용한 말의 기원, 곧 우리말, 한국어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를 안다면 우리 단군조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류학 연구소에서 역사학자를 비롯해서 언어학자, 또 생물학자 등 다양한 학자들이 국제적인 팀을 이뤄서 알타이 어족,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이라고 불리는
이 어족의 전파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000년 전에 지금의 요하, 중국 요하 일대에 살던 농경민이 유라시아 대륙 곳곳으로 이주하면서 다양한 언어들, 우리 한국어, 퉁구스어, 몽골어, 튀르크, 터키어죠. 일본어로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어가 바로 이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쓰여졌고 그 이후에 단군조선의 강력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하 문명은 5,000년 전의 단군조선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문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10,000년의 문명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요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또 황어 문명에 버금가거나 그에 못지않은 세계 최초의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문명입니다. 고조선의 강력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제는 이 요하 지역, 북경을 낀 이 요하 지역뿐만이 아니고 내몽고, 교동, 만주, 이 흑룡강 지역을 다 포함하는 강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유산인 빗살무늬 토기, 또 비파형 동금, 고인돌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단군조선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지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책은 산해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과 바다를 이렇게 다룬 책이죠. 총 18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내경과 대환경은 특별히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술했다라고 수많은 중국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면 자칫 국수적이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많은 식민 학자들이 있죠. 근데 중국 학자들은 오히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해내경과 대환경이 단군조선,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오히려 더 객관적인 거죠. 바로 그러한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해내경과 대환경은 고조선 사람이 단군조선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단군조선의 건국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고조선 사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군조선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 유사와 관련된 단군사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역사 책 중에서 청나라 때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편찬된 사고전서, 흠정사고전서라고 합니다. 이 사고전서가 단군조선과 우리 동이족, 한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엄청난 기록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백강 박사님께서 특별히 이 자료 속에 동의 사료를 뽑아서 많은 훌륭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기록 속에서 조선하, 다시 말하면 단군조선의 강, 조선성, 단군조선의 성과, 조선국, 단군조선 나라죠. 조선기,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 조선공, 단군조선의 왕 혹은 귀족에 대한 기록을 탐구해서 단군조선에 대한 수도, 강력의 실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 지역에서 6천년 이상 지속되어 온 단군조선 개국 이전의 나라, 환국이라고 합니다. 이 환국의 존재를 또 신백강 박사님은 시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환국의 발상지가 선산이며 태백산으로 여겨지는 바이칼 시안산으로 이동해서 한국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박족의 한 갈래는 서북 쪽으로 가서 유목생활을 했고, 이들이 훈족, 중국은 흉노족이라고 표마에서 부르죠. 훈족이 되어서 나중에 이 훈족의 이동으로 해서 유럽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갈래는 내몽골 적붕시에서 홍사 문화를 꽃피우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독일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비파형, 동금, 적석묘, 적석총, 치가 있는 성곽,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특징인데 이것이 바로 요하 문명, 발해안에 있는 요하 문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요하 문명을 유시로 한 단군 조선의 어떤 강력에 대해서 이 단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주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단군 조선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20세기에 역사를 고조선, 단군 조선의 역사를 알고 또 평화시대가 2000년 지속되었다가 말한 해외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안다. 그래서 동양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한다 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독일의 학자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단군의 통치 아래 평화의 정치가 정말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군의 자손인 우리 한민족들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단군조선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식민주의자의 교육 때문에 그저 한반도의 평양에 수도를 둔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단군조선이 언제 개국되었고 나라가 얼마나 컸고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단군조선의 단군이 몇 분이나 계셨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사학자 유엔 부치는 우리보다 더 단군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고대사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연구를 해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엠지에는 유엔 부치는 한나라 이전에 현토와 낙랑 지역에 이르렀던 조선의 영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제후적이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나라나 주나라에 애속된 적이 없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그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지면서 점점 나라가 강력이 줄어들어서 한반도로 좁혀졌고 또 최근에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식민 사관에 의해서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우리의 선조가 살았던 이 광대한 대륙에 대한 기억들, 단군조선의 위대한 유산, 단군조선의 강력, 지리, 문화, 문명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대주의자들, 또 일제하에 식민사관을 아직도 추정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2000년 이상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단군조선이라는 역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멸치당하고도 그것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채호, 박은식 등의 민족사학자들과 그들의 맥을 잇는 최태영, 신백강 등의 후계 사학자들에 의해서 단군조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단군조선의 강력이 표시된 지도가 남아있음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라는 이 책 또한 그러한 역사 전통, 신채호와 박은식과 최태영, 신용화, 신백강 등의 역사 전통에 의해서 쓰여졌고 지난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기술에 대한, 특히 고대사 역사 기술에 대한 반성과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저는 단군조선을 세계 최초의 평화로운 제국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사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는 대체로 기원전 2333년 전에 나라를 세웠고 그 후 한나라 침략으로 왕검성이 함락하여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 것으로 정말 몇 줄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사상과 식민사관에 물든 수많은 사람들이 단군조선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은 문헌뿐만이 아니라 유물을 통해서 단군조선의 존재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단군조선을 이렇게 연구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사 연구초에서 우리가 중국의 역사책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채호 선생의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식민주의자가 기술한 역사책들, 그리고 그 식민주의자들의 전통을 받아서 한국 고대사를 집필한 수많은 한국의 식민주의 사관을 받들어 모시는 역사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중국 사서는 조선을 대통적으로 소술하지 않고 오직 중국과 정치적으로 관계 있는 것만을 소술하였으며 그것마저도 자주 성패와 시비를 바꾸어 놓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고 또 내 관점에서 기술한 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사사에서 단군조선에 얘기할 때는 가능하면 단군조선의 문화나 역사나 정통성을 부인하고 중국이 최고라고 부각을 한다는 거죠. 동이에서 동쪽의 이자가 오랑캐라는 뜻도 있고요. 뿌리 이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동쪽의 오랑캐라고 폄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중화사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조선의 국명이나 지명을 적을 때는 조선인이 지은 본래의 명사를 그대로 적지 않고 다른 명사로 만드는 필법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여를 불례애라고 하고 오열호를 여동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봐도 우리 한글을 영어로 표현할 때 서울을 발음 나는 대로 표현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EOUL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SEO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SOUL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들리는 거에 따라서 SOOLE 등 그 표현 방법이 6가지가 이상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이처럼 우리 단군조선의 고유명사를 중국인들이 표현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을 수 있다. 들리는 대로. 이 점에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조선은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특수하게 발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발달의 공을 언제나 기자나 진의 유민에게 돌리기 위해서 많은 위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대사를 자세히 보면 중국인 화하족은 단군조선으로부터 엄청난 문화유산을 받아서 그로 인해 가지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4,000년 전에는 동아시아에서 단군조선은 선진 문화를 가진 유일한 국가였던 거죠.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기술들을 받아오면서도 카피하고 짝퉁 만들고, 그죠? 모방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4,000년 전에 정말 우수한 문화유산, 문명을 가졌던 단군조선으로부터 똑같은 행위를 해왔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 수많은 문화, 문명을 받아서 발전을 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한반도를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온 집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우리 한반도의 문화 문명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4,000년 전의 중국이나 지금의 중국 혹은 1,500년 전의 일본이나 지금의 일본은 우리 한민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고구려 백제 또 신라 유민들이 왕과 지배 세력이 되어서 세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왕가도 스스로 백제의 여왕이 바로 모계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 500년 이상 독자적인 발전을 하면서 일본 서기 등을 편찬을 통해서 한반도의 영향을 지우고 왜곡시키고 또 자신들의 어떤 업적을 부풀려 이 서기를 편찬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조선시대 때 한반도를 침범하고 또 19세기에도 한반도를 침탈해서 식민지로 35년 삼으면서 우리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식민사관을 펼쳤음을 기억할 때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조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후손에 널리 알려야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의 수많은 국가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4대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일제와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군조선이란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뿌리채 잃어버렸고, 아직도 교과서에조차, 우리 나라 교과서에조차 이 한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로서, 국가로서 단군조선이 인정을 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뜻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최근에 단군조선의 실체가 조금 찾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단군이 통치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이 중국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단군사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단군 신화에서도 곰 토템을 숭상한 다양한 유물과 옥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기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장식품들, 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요하 지역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요하 문명, 발해 유역의 요하 문명은 5000년 전에 우리 단군조선의 존재를 유물과 유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에 대한 기록, 정말 4000년, 5000년 전의 기록이 어떻게 다행히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그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2333년 단군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금으로부터 BC 238년까지 내려온 47세 단군 고열가에 이르는 기락적인 행적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중요 사건, 자연 현상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3세 단군인 흘달 천제 50년은 서기전 1733년에 5개의 별이 서로 한 군데 모이는 오행성 결집 현상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4000년 전에 이 기록을 천문학자가 검토를 해보니까 1년 정도의 오차는 나지만 바로 5개의 행성이 일렬로 생긴 그 사실이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수천 년 전의 천문현상을 허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런 천문 기록을 오늘날 첨단과학을 통해서 검증하여 보니까 사실과 부합했다는 것은 이 문헌의 진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천 년을 지나가면서 글을 쓰면서 약간의 그 편집이라든지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군조선의 기록, 이런 기록들의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잃어버린 이 단군조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 뿌리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는 100년 채 안 돼서 멸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를 보십시오. 네. 그렇지만 당군조선은 2000년 이상 지탱되어 왔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당군조선을 2000년 동안 지탱하게 한 기둥일까요? 저는 당군조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왜 당군조선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평화를 꼭지로 해서 당군조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조선은 엄연히 지금 2000년이라는 기원 후 2000년이라는 시각을 갖고 국가, 나라를 생각했을 때와 동일한 잣대로도 당군조선은 국가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군조선은 수도를 정하고 나라의 경계선을 마련하고 영토를 확정짓고 주권국으로서 관료조직을 통해서 법률을 시행했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 인력을 통해서 또 백성들은 예로서 교화하는 그런 전통을 수립한 세계 최초의 국가였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당군조선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웃과 전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이라는 연대를 통해서 나라를 수립한 이 당군조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널리 퍼뜨렸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나라의 정책으로 해서 국가를 2000년 동안 지속한 당군조선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많은 발명과 문화를 창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당군 영정이라고 하면 당군 왕건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23대에 걸친 많은 단군, 임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C 2333년 경에는 당군조선이 다른 문화, 문명과 혹시 교류하는 흔적은 없는가? 그리고 그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문명들이 이 세상에는 꽃피우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